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조두순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이 결국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권도영은 이르면 이번 주에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인데 관련된 자세한 소식은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다시 구속된 조두순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조두순이 재판부가 징역형을 우선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왜 구속하게 됐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사안은 그렇습니다. 조두순 같은 경우는 전자장치라는 위치 추적 장치를 이제 부착하고 있죠. 네. 이것을 부착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야간에 이제 그 외출을 하면 안 된다거나 특별히 이제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는 가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이제 부가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4일경에 오후 9시경에 무단으로 이제 외출을 해서 이 관련한 위치 전자장치 부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것인데요. 네. 즉 6시 이후에는 외출할 때 허가 없이 나가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외출을 했다가 적발이 된 것이고요. 우리 법에는 이런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혐의로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고 재판부는 벌금형보다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징역 3개월을 이제 내리셨고 법정 구속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단 외출 혐의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앞서서 검찰에서는 이제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3개월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재판부에서는 벌금형보다 이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치안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네. 발언들이 나왔냐면 이 조 씨가 판사를 잘 만나면 벌금 150만 원이고 못 만나면 300만 원. 그러니까 벌금형에 그친다라고 이 범죄의 어떤 위법성이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언론사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점이 있었는데 스스로 벌금형의 양정을 정하는 여러 가지 태도를 봤을 때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고요. 네. 위반 행위가 이래라고 하더라도 이 사안은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검찰은 이제 최고형인 1년을 이제 구형을 했으나 예를 들면 1년형이 구형되는 사건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위반을 했거나 위반뿐만 아니라 그에 나아가서 다른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제 좀 양형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일단 초범, 그러니까 요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은 처음 위반을 한 점은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두루 봤을 때 벌금형보다는 구속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조두순 같은 경우는 재판장에서 법정 구속이 선고가 됐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왜 이렇게 선고가 나왔는지 믿지 못하는 표정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재판이 진행되는 중간에 재판장의 말을 가로채기도 했더라고요. 앞서서 이제 징역 3개월 그러니까 선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바라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저히 너무 낮은 것 아니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전자장치 부착법상 준수 의무를 부과한 것은 재원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치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가가 다른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룰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이것을 위반하고 또 나아가서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를 보면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고 특히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게 이 선고 과정에서도 판사님이 말씀을 이쁘게 하는데 잘 안 들린다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내가 집을 나가서 그럼 내가 항의를 했었어야 됐냐 따졌어야 됐냐 집을 나가서 이렇게 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특히 벌금형을 선택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일단 벌금형이라는 건 경제적인 어떤 징계를 내리는 것인데 조두순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돼서 국가에서 주는 월 한 100만 원 가량이 되는 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벌금을 낸다는 것은 국가 예산으로 내는 결과에
가 기결이 돼서 결국은 실질적인 책임을 국가가 떠맡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벌금형은 적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동안 조두순의 집 주변에서 이제 조두순을 감시하기 위해서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징역형이기 때문에 그 감시하는 인력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구금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으니까요. 이 3개월 동안은 일시적으로 이런 치안센터 운영을 정지할 계획이고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출소한 이후에는 다시 원상적으로 CCTV 감시라든가 그 관련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서 잠시 중단했다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처럼 이 지역사회 공포감을 조장하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의 거치 문제 항상 논란이 돼 왔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뭐 한국형 재식화법으로 네. 특별한 어떤 수용시설을 만들겠다라는 아이디어도 낸 사실이 있었고 특히 전자장치나 이런 관리 인력도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근본적으로 성범죄자들의 어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양형을 좀 대폭 늘리거나 치료 명령이나 부가적인 여러 가지 이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조치들을 다방면으로 실시해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재범 우려가 많고 특히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성범죄자를 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식화법 같은 좀 더 강력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보호 명령이라든가 보호 관찰 제도에 대한 실효적인 집행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영 씨 소식인데 앞서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도영 씨를 결국에 한국 송환을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몬테네그로 법원에서는 미국행을 했다가 이제 권도영 씨가 항소를 하고 결국에 한국행으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권 씨 측에서는 한국행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현지에서는 거물급 변호인을 통해서 여론전을 펼쳤고 결국 원하는 바대로 한국에서 이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이런 보도들이 따르고 있는 것인데 사법 주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재판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환영할 지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권도영 씨 측이 우리나라로 오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 양형이 조금 더 다소 미국보다 약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네. 사법 절차를 국내에서 실현해서 정의는 실현되겠지만 실제 피해자들을 구제하거나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 회복에 필요한 정의적인 어떤 양형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법원에서 조금 더 고민할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점이 있는 것이고요. 네. 일단 한국행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고 법무부에서 승인됐으니까 23일 또는 24일 송환될 것으로 예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날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지도 관심이거든요. 그 어떤 절차로 진행을 되는지도 좀 짚어주시고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사법 인도 절차를 거칠 때 우리나라 국적기의 항공기를 타면서 신병을 인도하면서 우리나라의 신병이 확보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인력이 가서 한국행 비행기에 타는 즉시 권도영 씨는 국내 법에 따르는 이제 규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미 국내에서 다방면의 민사소송과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피의자들의 진술이 확보가 되어 있고 증거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로 들어오는 즉시 이제 체포돼서 구금된 상태에서 구속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외신에서는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이 전 세계에 있는 권 씨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이를 공유하는 데 합의할 수가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온 바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로 송환이 되더라도 이보다 더 먼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일단 수사 자료는 서로 공유해서 협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다만 재판을 미국에서 받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일단 범죄인 인도 결정으로 한국으로 어렵게 송환된 피고인을 다시 미국으로 보냈다가는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법의 기본 원칙이 이제 이중처벌 금지, 같은 사실관계로 두 번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사부재일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자칫 미국에서 같은 사실로 재판을 받으면 한국에서 재판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네. 한국 정부에서는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제
한국 사람을 다른 국가에 보내서 이제 처벌하는 문제는 결국 사법 주권의 문제, 그리고 자국민 보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엠번방 사건, 네. 다크웹 사건의 손모 씨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너무 미약한 양형으로 선고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 손모 씨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우리 정부는 이 사법 주권 문제 그리고 이제 이중처벌 문제를 들어서 손모 씨에 대해서 이 보내는 문제를 허가하지 않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야구 선수 출신 오재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오재원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이 됐거든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본인이 이제 자백했다라는 보도도 일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횟수는 특정이 안 됐지만 마약류에 대해서 흡입을 하는 점들에 대한 일부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지금 구속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전에 이미 간이 시약 검사를 마쳤고 그 이후에 정밀 검사까지 지금 실시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일각의 보도를 통해서는 마약에 대해서 이런 혐의를 없애기 위해서 증거인멸적인 정황도 이제 다수 발견됐다라고 나오고 있어서 실제 정밀 검사 결과 마약을 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여러 네. 정황상으로는 제보자도 있고 일부 증거도 확보되어 있어서 마약을 흡입했다라고 이제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오재원 씨 1차 조사 당시에 이제 간이 시약 검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음성이 나왔고 이를 기다리던 경찰이 이제 추가 단서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추가 단서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객관적인 물증이나 또 사람들로 통해서 진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일단 제보자라는 여성이 존재하고 같이 이제 마약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또 일부 보도를 통해서는 모 아파트 이제 소화전에 이런 마약류 관련한 마약과 마약 관련한 용품을 숨겼다가 이제 적발돼서 이 물품도 압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일부 물증도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정밀 검사 결과까지 양성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입증이 어렵지 않은 수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스포츠 선수였고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였다는 점에서 마약 사범이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팬들을 실망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구속 심사 이후에 또는 그 수사나 재판 이후에 국민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구속 여부는 오늘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마약의 종류가 그 양형상 그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마약의 종류이고 또 횟수나 또 증거인멸 혐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증거인멸 가능성,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평가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정되어서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